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확률값을 정리해놨죠. 근데 k가 12일 때라는 뜻은 이 확률값이 4 이상 x가 12 이하일 확률이에요. 근데 이 확률이 최대를 갖는답니다. 그럼 상수 m의 위치가 어디여야 됩니까? 상수 n값을 구하라는 뜻이죠. 여기 평균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의 위치가 이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평균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라는 건데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정규분포 곡선에서 넓이값을 구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럼 좌우 대칭이 가운데 평균이 있을 테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간격은 8칸이죠. 그러니까 8칸 간격을 움직여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평균을 기준으로 밀집되어 있어야 넓이값이 최대가 되지 않을까요? 다른 쪽으로는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면적이 좁아지기 시작하지. 근데 평균 쪽으로는 면적이 위로 솟구치면서 넓이값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넓이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로 확률 변수가 분포가 되면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12일 때가 넓이 최대가 될 테니까 m값은 4와 12의 중간값이겠죠. m은 4와 12의 중점이니까 8. 그래서 평균이 8일 때가 주어지는 확률값의 최대가 된다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교육청 문제잖아. 모의고사 기출됐었다는 뜻이에요. 자, 4번은 우리가 이러려고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4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두 개,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확률 변수가 다르잖아. 하나는 x고 하나는 y죠. 예를 들어 하나는 우리 반 키를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반 학생들 몸무게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확률값을 키가 예를 들어 78 이하일 확률과 몸무게가 83 이하일 확률값이 서로 같다는데 확률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확률값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표준화라고 했잖아. 다 똑같은 개념을 만들어서 표준화시키면 서로 비교하기가 좀 편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x대로 확률 변수 y는 y대로 표준화를 시켜서 그 값이 서로 같다는 걸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과정이니까 그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5번 같은 것도 유사한 문제거든요. 이것도 그렇지 않나요? x하고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p는 x에 대한, q는 y에 대한, r은 다시 x에 대한 확률값을 조사한 겁니다. 근데 대소관계를 구하래요. 확률 변수가 틀린데 어떻게 대소관계를 구해요? 지금 당장. 그래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p를 표준화합니다. 확률값 x를 표준하면 z가 될 테고 그냥 zx라고 할 텐데 그냥 z라고 합시다. zx, zy 따로따로 원래는 구분해서 쓰는 게 맞긴 한데 그냥 하나로 쓰도록 할게요. 확률 변수 50, 마이너스 확률, 평균 40, 표준 편차 a. 됐니? 그럼 pz는 a분의 10보다 커 나왔다. 그 다음에 q는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q는 p, y가 50 이상인 확률인데 이것도 표준화 시키면 z 50 이상 50 마이너스 평균 이거 평균 40입니다. 40 표준 편차 10 b 그러면 정리해 봤을 때 z b분의 10보다 커 나왔다. 다음에 r 이거 표준화 시키면 z 다음에 30 마이너스 40 x는 평균이 40입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a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10. 이거 왜 이래? 됐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에 대한 확률값의 대소관계 누가 더 확률이 큽니까 작습니까 따지고 있는 건데 가운데 표준화 시키면 가운데 평균은 0이 될 테고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죠? 절대값인 것 같은데 뭐가 반대네. 하나는 여기 있을 테고 a분의 10은 여기 있을 테고 하나는 반대편에 여기 있겠죠. 근데 하나는 a분의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 확률이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 확률이에요. 따라서 p와 r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남은 건 이제 q인데 q를 비교하려면 p와 q를 비교해봐야 p가 큰지 q가 큰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조건에 보면 a보다 b가 크답니다. 분모가 b가 더 크대요. 그럼 이쪽 분수가 작고 이쪽 분수가 크다는 뜻이니까 b분의 10은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b분의 10보다 클 확률이니까 여기를 말하겠죠. 누가 더 큰가요? 면적이 넓으면 면적의 확률이라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q가 p나 r보다는 좀 더 큰 확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나타내는 보기를 문제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문제는 그냥 y 대신에 위에는 EX-를 대입해서 확률 배수 x에 대한 간단한 부등식을 푸시고 이제 표준화 시키시면 됩니다. 7번을 봅시다. 자, 이걸 풀어드리는 이유는 단순한데 이게 문자가 너무 많아서 혹시나 풀기 전에 좀 약간 여러분이 움찔하면서 푸실까봐 문자 많다고 당할 건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확률 변수고 얘는 표준화를 시키라는 뜻이잖아. 그럼 표준화 시키려면 당연히 주어져 있는 확률 변수 얘 뭐 해야 되죠? 평균을 빼고 표준편처럼 나눠야 되잖아. 그래야 표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도 주어져 있는 확률 변수 얘 평균을 빼고 표준편처럼 나눠야 되겠죠. 그럼 얘랑 지워지고 세타가 여기 있는 시그마가 약분이 되고 여기 지워지고 시그마 약분되면 P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Z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겠죠. 그러면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얘가 플러스 K네요. 여기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확률값이 0.901이래요.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 확률이 지금 1이잖아. 그럼 여기랑 합친 게 전체 확률 2에서 빼낸 값이니까 아니면 여기 요거만 보고 계산하려면 뭐 그게 좀 어려우시면 반쪽만 계산하세요. 여기 넓이 여기 확률값 지금 색칠되어 있는 여기 확률값은 이 확률의 절반값이겠죠. 절반을 나누면 0.4505 이렇게 되나? 0.4505 아닌가? 맞니? 0.4505 그럼 여기면 여기 넓이는 여기 넓이인데 0.4505 어디니? 여기 있네. 뭐 이쪽 계산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나왔네요. 이 K값이 얼마야? 1.65가 되면 되겠죠. 여기 K가 1.65가 되면 이 확률값이 0.4505. 그럼 여기랑 합쳐서 곱하기 2한 게 0.901이 될 테니까 K값은 1.65가 된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문자가 나왔다 해서 당황하실 건 없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에 8번과 9번 중에 9번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8, 9, 10번이 사실은 다 똑같은 유형인데 9번, 10번 그냥 10번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문제들은 하시면 잘 나오니까 어느 공장에 생산된 2만 개의 제품의 무게는 평균 170 표준편차인 정규부포를 따른답니다. 여기까지 내용만 정리해보면 정규부포를 따른다는 거잖아요. 170 표준편차 5의 제곱을 따른다. 제품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란 뜻은 제품의 무게를 지금 우리가 확률변수 x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제품의 무게가 라는 뜻은 x가 150 이상, x가 165, 미안합니다. 165 이상 180 이하일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그렇게 되면 합격품으로 판정하는 거니까. 근데 합격품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건 아니고 합격품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합격품이 될 확률 값에다가 전체 2만 개라는 총 개수를 곱하면 합격품의 개수가 나오죠. 전체 개수의 그 확률을 곱하면 합격품의 개수가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합격품이 될 확률값,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합격품 안에 들어가는 규격에 대한 확률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하시면 되죠? 이제는 표준화 시키시면 됩니다. 170-165, 5. 걔를 표준 보죠. 5로 나누면 1 이상 Z는 180을 170으로 빼면 10, 걔를 5로 나누면 2. 이 확률값이네요. 이 확률값은 P0에서부터 1에서부터는 없다고 그랬잖아. 2까지 확률에서 P0에서부터 1까지 확률을 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0에서 2까지) 확률에서 (0에서 1까지) 확률을 빼면 여기가 남는다.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이 확률 값이잖아요. 그럼 0에서 2까지 확률 0.4772 빼기 0에서 1까지 확률값 0.3413 빼면 0.13659 이렇게 되겠나?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2만 곱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개수가 나올 것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앞쪽에서 너무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너희를 어여삐 여겨 그냥 풀어준 것 뿐입니다. 사실 풀 정도 난이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자격증 시험에서 응시생 5,000명의 성적은 평균 278점, 표준편차 41은 정규분포를 따른대죠. 정규분포 278이 평균이고 표준편차 41. 합격자의 점수가 높은 곳에서부터 114, 그러니까 114등까지 합격을 했다는 뜻이야. 5,000명 중에 114등까지 합격이라는 뜻은 합격 확률은 5,000분의 114. 2를 곱하면 만이 되겠죠? 만분의 228. 따라서 확률값은 0.0228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합격률을 원하는 건 아니고 합격하려면 몇 점 받아야 됩니까?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잡은 게 잘 봐. 성적이야. 성적이 확률 변수니까 그러면 점수라는 얘기잖아. 성적이 지금 점수잖아요. 287점 점수잖아. 그러니까 네가 받은 점수, 네가 합격을 하려면 평균이 278인데 네가 합격을 하려면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냐 이걸 묻는 거네요. 근데 여기 확률값이 얼마라는 얘기죠? 0.0228이라는 얘기네. 그렇지? 표준화 일단 시켜봅시다.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이 0으로 갈 테고 여기는 A는 표준화 시키면 확률 변수 빼기 평균 278 걔를 표준표자 41로 나누었지. 됐니? 그렇게 만들어진 표준화된 변수인데 여기 확률이 0.0228이니까 여기 확률은 얼마가 돼야 돼요? 숫자 봐봐. 딱 떨어지는 게 이거잖아. 0.4772 이렇게 돼야지만 둘이 더하면 0.5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오른쪽에 반쪽의 넓이는 0.5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값이 이쪽에 있는 끝값이 2.0과 같아야 되겠네요. 양변에 40을 곱하시고 넘기시면 A값. 우리가 원하는 최저 점수가 나오거든요. 아셨죠?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인데 이 정도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 이건 뭐 어렵진 않은데 좀 귀찮은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해. 이네 수능 볼 때도 이거 한다. 표점 구할 때. 그러니까 A가 속한 학교 전체 학생의 영어, 수학, 과학 시험에 대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각 과목에 대한 A의 성적을 조사한 겁니다. A는 영어 82, 수학 90. 그럼 그렇지. 이게 수학 문제니까 수학 점수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수학 문제집인데 수학 점수가 낮으면 좀 그렇잖아. 과학 75. 과학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영어의 전체 평균은 60. 잘 봤네요. 평균보다. 수학은 70. 문제가 쉬웠나봐요.
과학은 63. 근데 표준 편차가 20, 20, 16이야. 이게 결론 뭐냐면 평균이 틀리잖아. 다 평균이 틀려요. 평균이 틀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점수가 분명히 평균, 각 과목마다 평균보다 잘하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을 더 잘했냐는 걸 묻는 거라고. 그치? 물론 이거를 과목당 내가 그 전체 등수를 있죠. 여러분 등급 따지면 과목당 전체 등수 나오잖아. 과목당 전체 등수를 뚝 나오면 내가 어떤 과목을 좀 더 잘했는지 알 수 있겠지만 등수가 없는 상태 이것만 보고 어떤 과목을 내가 상대적으로 더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점수는 과학이 낮은데 상대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과학이 오히려 좀 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잘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조사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표준화잖아, 표준화. 사이즈가 다 틀리니까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표준화. 그럼 영어를 표준화해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영어에 대한 표준화. 점수 내가 받은 점수 82점. 근데 평균 얼마야? 60. 표준 편차 2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얼마 되냐 이거? 20분의 22. 그럼 대략 1.1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표준화. 90점에서 70을 뺐어요. 그리고 20으로 나눕니다. 20분의 20이니까 1이네요. 영어를 더 잘했네. 반전인데?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표준화. 75점을 63으로 나눠요. 이걸 16으로 63을 빼고 16으로 나눠요. 그럼 16분의 이거 얼마니? 12. 이거 4로 약분하면 4분의 3이니까 0.75. 상대적으로 영어를 제일 잘했네. 그치? 표준화된 상황에서 똑같이 표준화된 상황에서 평균이 0으로 왔을 때 영어는 여기쯤에 있다는 뜻이야. 1.1. 수학은 여기 있다는 뜻이고 1. 과학은 여기 있다는 뜻이죠. 0.75. 그렇지?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등급이 높다는 뜻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영어를 잘했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수학, 마지막에 과학을 제일 못했네요. 자, 이렇게 표준할 때 서로 비교 대상이 애매할 때 표준화시켜서 비교하는 거고 12번은 건너뛰고요. 13번은 건너뜁시다. 14번을 할게요. 슛 블록 성공률이 20%인 농구 선수가 100번의 슛 블록을 시도할 때 슛 블록이 뭔지 알지? 우리가 농구에 관심이 없거나 농구 선수는 아니어도 한 번씩 본 적은 있잖아. 농구가 뭔지 알지? 설마 농구가 뭔지를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동그란 링 안에 공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편이 이제 공을 넣으려고 이렇게 슛을 던질 때 이걸 막는 거를 슛 블록이라고 하지. 근데 슛 블록 성공률이 20%인 선수가 있는데 100번 중에 이 슛 블록 공을 막기 위해서 100번을 시도했을 때 성공하는 횟수가 K2R 확률이 0.1587일 때 K 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구하시오인데 성공률은 늘 독립일 테고요. 100번이라는 반복 시행이 발생하죠. 근데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다는 뜻은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인데 표준 정규 분포가 있다는 뜻은 이항분포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항분포 눈치채는 건 많이 어렵진 않아 사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때 시행 횟수는 100번, 확률값은 0.2, 5분의 1이 없게 그냥 계산 편하게. 근데 이 이항분포가 시행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다는 기준은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100번이 충분히 많다고 판단하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 그럼 여기는 평균을 써야 되겠죠? 100 곱하기 MP, 100 곱하기 5분의 1, 22 평균이 되고 MPQ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약분하고 4, 4, 16, 4의 제곱. 네, 표준편차 4가 되겠네요. 됐죠?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문의는 그러니까 정규분포 곡선에서 평균이 20이야. 표준편차는 4라고. 근데
성공 S가 K 이하일 확률이잖아. 근데 K가 만약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벌써 0.5의 확률값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K 이하니까 K보다 왼쪽의 확률값이에요. 그럼 이런 값이 안 나오겠죠. 따라서 K는 아마 이쪽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K 이하일 확률 여기가 0.1587. 아무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표준화 시키면 평균은 0으로 갈 테고 얘를 표준화 시키면 K-20을 표준표자 4로 나눴더니 이 확률값이 0.1587. 근데 여기는 안 나오잖아. 표준 정규부표에.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가 나오겠지. 그럼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이 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 테니 4분의 2 위치가 4분의 20-K로 바뀌어 있겠죠. 근데 여기에 0.1587이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둘이 합쳐서 0.5가 돼야 되니까 대충 숫자 짜맞춰 보니까 0.3413이 이쪽의 확률값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끝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0.3413인데 여기는 끝값이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K값은 1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실력 문제. 지금 실력 근처로 가신 분이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실력 근처도 못 가고 딴 데를 보고 계신데 네, 15번 다 풀 여유는 없고 일단 꼽아서 몇 개만 풀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이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으면 뭐 실력이든 뭐든 아까 다 그렇게 우리가 1교시부터 다 수업을 진행했으면 이거 벌써 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다 풀지도 않은 문제를 내가 주장장 다 설명해 줘봐야 저번 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안 푼 사람들 허다해. 여기 한 2명 빼놓고는 앞쪽에 있는 실력도 하나다. 앞쪽에 있는 이산학률 목표 있죠? 그쪽에 대한 실력 문제도 하나도 안 풀었더라고. 설명해주면 뭐해? 하나도 안 보고 있고, 안 풀고 있는데. 네가 풀어서 네 걸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서 사실은 안 풀어주는 게 맞는데, 진짜 내가 놀기 뭐해서 그렇다, 진짜. 그냥 사실은 하나도 안 풀고, 니네 그냥 싹 다 풀고 그냥, 다음날 나머지 시키거나 다음날 보강을 하는 게 낫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집에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양심이 찔려서 그냥 수업하는 것 뿐이야. 해주기 싫은데. 자, 15번 보세요. 네, 근데 이게 이상하다. 나만 이게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냐? 이거 원래 그런 거야? 아니면 나만 그러지? 왜 갑자기 글씨 흐릿하게 보이지? 아, 순간 움찔했네? 내 몸이 이상한 거 싶어서 지금? 아니지. 얘가 좀 약간 다른 글씨부터 좀 흐릿하지? 아니야? 왜 이래나? 눈?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설마 앞이 안 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순간 글씨가 안개 낀 것처럼 흐릿했었어요. 자, 0 이상 x가 3 이하의 모든 실수값을 갖는 연소확률 분수 x에 대하여 0부터 3까지 모든 실수를 갖는 연소확률 분수가 있답니다. 근데 px가 x 이상 3 이하일 확률값이 a 가로 3-x랍니다. 그때 0 이상 x가 a 이하일 확률값 구하는데 이건 a를 먼저 구해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이 확률값을 구하는데 얘를 모르잖아.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a를. 그럼 여기서 a 값을 구해줘야 돼. 근데 이거 a 값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a를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를 몰라. 20x가 완전 모르겠네. 모르는 값이 두 개나 나왔어요. 어떻게 풀어? 이거를? 이게 힌트예요. 얘가 힌트예요. p 0 이상 x가 3 이하일 확률값은 1이죠. 구간의 첫 값이 0이고 구간의 끝값이 3인데 이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확률값은 확률의 총합인 1과 같아야 되니까. 됐니? 그래서 x에다 뭐 대입해봐야 돼? 이 식에서 0 대입해봐야지. 그래야 얘가 나오잖아.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x에 0 대입한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x에도 0 대입해야 되니까 이건 3a가 되네. 근데 좌변의 확률값이 1이라며. 따라서 a 값은 3분의 1 구해졌네.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0 이상 x가 3분의 1 이하일 확률값이에요.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건 어떻게 구해? 3분의 1 이하 확률의 값이니까 0에서부터 3분의 1까지. 여기 확률 값을 구하라잖아. 됐니? 근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죠? 여기 끝범위가 3이다, 지금. 이 반쪽의 넓이가 0.5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확률값만 알면 되지 않을까? 여기 확률을 빼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쪽 색칠한 이 확률값이 나올 테겠지. 그럼 여기 확률을 구하려면 당연히 P 3분의 1 이상 X가 3 이하일 확률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X에다 뭐 대입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번에는. 3분의 1 대입하라는 뜻이지, 뭐. 그럼 P 3분의 1 이상 X가 3 이하일 확률값은 아까 A가 얼마였죠? A가 3분의 1이었죠?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대신에 3분의 1 집어넣었다. 3분의 1. 그럼 3분의 1 곱하기 얘는 3분의 8. 얘는 9분의 8. 여기 확률값이 9분의 8.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 확률값은 뭘 계산한 거죠, 지금? 죄송해요. 그림을 잘못 그려놨네? 답이 이상하다 했더니 0이 여기 있는 거잖아. 뭐야? 0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가 아니고 확률의 첫 시작 지점이죠. 우리는 0 이상 3분의 1 이하니까 여기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0.5가 아니고 1인 겁니다. 전체 확률 1에서 여기를 빼내면 내가 지금 색칠한 이 확률값이 나오지. 죄송해요. 자꾸 표준정리 불표하다 보니까 0이 그냥 가운데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썼는데 0부터니까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3분의 1까지 확률을 구하는 건데 전체 확률값이 1이니까 1에서 여기 확률을 빼내면 이쪽 색칠한 확률이 나온다고. 근데 여기 확률 아까 얼마였죠? 9분의 8이었으니까 내가 구하는 확률값은 1-9분의 8, 9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실력 1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시간상 17번 문제 보세요. 수능에 나온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평균이 66.4분, 표준 숫자 1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66.4분 15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 출근 시간을 확률 변수로 적은 거죠. 그럼 따라서 확률 변수 X가 73분 이상인 직원들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 확률을 구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몇 퍼센트가? 40%가 지하철을 이용한 거야. 그럼 여기다 다시 0.4를 곱해야 되겠죠? 이해하겠니? 73분 이상인 직원들이 있어. 전체 직원 중에 출근 시간 73분 이상이 걸린 직원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그 직원의 확률값에다가 40%를 곱하면 73분 이상 출근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지하철을 탄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다. 이해하셨어요? 문제를 다 안 읽어서 혹시 이해 못할 수도 있다. 문제를 다 읽어보면, 나는 읽어봤으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어쨌든 지하철을, 여기 문제 나와 있어요. 어쨌든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을 뽑았어. 근데 야, 너 뭐 타고 왔어? 저 지하철이요. 리라고 말할 확률값을 구하는 거야. 이해했니? 근데 조건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근데 보니까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사람과 출근 시간이 73분 미만인 사람이 각각 지하철을 탄 퍼센테이지가 다르더라는 얘기죠. 73분 이상에서는 40%가 지하철을 탔고
73분 미만에서는 20%만 지하철을 탔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구해서 이쪽 확률과 이쪽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지하철을 타는 사람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하철 탔는데 너 지하철 탔는데 너 출근 시간 몇 분 걸렸어? 73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73분 미만이 될 수도 있으니까 73분 이상일 확률과 73분 미만일 확률을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의 확률이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야. 이건 네가 할 수 있겠지 이제? 표준화 시키면 되잖아. 종교 부분 나와 있어. 0.44라고 써져 있네. 대놓고 0.44라고 써져 있잖아. 아마 그 값이 나오겠지. 73을 표준화시켜서 계산해보면 보나마나 0.4. 이걸 왜 계산해? 시험장에 절대 이런 거 계산하지 마.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73분을 기준으로 하나는 꼭 하나는 작은데 설마 값이 두 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73을 표준화시키면 이게 나오겠다 뜻이겠지. 보나마나. 됐니? 그럼 이 확률값에다가 0.4를 곱하면 73분 이상의 확률값. 그럼 이번에는 확률변수 x가 73분 미만인 사람. 거기 확률값에 0.2를 곱하면 이 확률이 나오겠지. 걔네들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됐니? 그래. 뭐 말은 어려워도 이런 게 수능에 나와.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물론 지금 안 풀었으니까 저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네라고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두세 번만 더 풀었다고 쳐봐. 설마 내가 이 문제를 틀릴까? 문장 해석만 된다면 이런 문제 전혀 사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수능에 4점짜리 나왔던 문제야 이게. 네가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이게 3점짜리 아니라 4점짜리야. 네가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충분히. 그래서 말했잖아. 다른 단어보다 통계는 학습 분량이 그대로 성적에 반영이 된다니까. 열심히만 하세요. 지금처럼 개판 치시지 말고 이 잡것들아. 자, 시간상 한 문제 정도만 더 해야 되는데 둘이 비슷비슷하거든요. 18을 해드릴게요. 이거 해드릴 테니까 밑에는 19번은 18과 비슷한 유형이야. 그러니까 이거 설명 듣고 밑에 있는 문제 꼭 다시 여러분이 도전해서 풀어보시기 바라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케이스의 무게는 평균 30 무게야. 무게를 확률 변수를 잡은 거겠죠? 확률 변수 x를 따라 움직이는데 평균의 3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평균 30, 표준 편차 5의 제곱. 근데 무게가 40 이상이 되면 너무 무거운 거야. 이게 불량품으로 케이스인데 가벼워야 되잖아. 가볍고 튼튼하고 떨어져도 안 깨지고 이랬는데 무거워. 휴대폰 케이스가 무거워.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불량품인 거야. 40 이상이 넘어가면 아우 잘못 만들었어요. 너무 무거워요. 불량품이에요. 한정한데 불량품이 될 확률은 무게가 확률 변수 x인 휴대폰 케이스의 무게가 40 이상이면 불량품이야. 됐지? 그렇게 판정한대요. 근데 이 공장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오늘 2,500개를 생산을 했어. 그 중에 불량품이 75개일 확률을 구하래. 이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두 개로 뭔가 이상하게 나눠진 것 같은 느낌이. 앞에 있는 여기까지 내용과 뒤에서 갑자기 휴대폰 케이스가 2,500개, 불량품 57개 이상. 뭐지? 문제 좀 이상해졌는데 갑자기? 이게 첫 번째고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야. 두 번째 자료가 봐봐. 휴대폰 케이스가 2,500개? 개수가 나왔어? 상당히 많아. 뭐가 의심이 돼? 개수가 나왔잖아. 뭐가 의심이 돼? 이항분포를 의심해야지. 뭘 의심하겠냐, 이제 와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정규분포잖아. 정규분포에서 개수 나오는 거 맞냐? 몇 개 이상이 막 이렇게 2,500개를 생산하였을 때 이항분포겠지. 됐니? 얘는 이항분포를 따라 움직인다고. 몇 개요? 2,500개. 그럼 여기 뭐 써야 돼? 불량품의 확률. 불량품이 나올 확률. 이거 어디서 조사해? 1번에서 구하면 돼. 1번에서 구한 확률을 여기다 쏙 집어넣는 거라고. 이해했니?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표준화.
40-30을 5로 나눠. 그럼 P, Z는 2 이상의 확률. 2까지 확률이 0.48이야. 그럼 2 이상의 확률은 이것도 그림 그려야 돼? 안 그려도 되겠지? 그림 그려, 눈빛 그림 그림 줘. 여기 0이야? 얘가 2야? 여기가 0.48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0.02겠지. 반쪽이 0.5니까. 이 확률값은 0.02가 되는 거야. 이게 뭐니? 휴대폰 케이스가 불량인 확률이야. 됐지?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여기 2번 조건. 공장에서 2,500개를 생산했는데 불량품이 57개 이상이 돼야 돼. 이항분포를 따르면 된다고. 불량품은 전형적인 독립시행이라고 했잖아. 합격률, 그리고 뭐 불량품의 확률, 명중률, 아까 했던 뭐 득점률, 그다음에 뭐 주사위, 동전, 전형적인 독립시행이라고요. 2,500개라는 반복시행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라는 독립시행인데 이걸 표준 정규분포의 문제 맞춰 풀라는 거잖아. 당연히 이항분포겠지. 그렇지? 그래서 2,500개. 근데 그 뒤는 지금 문제가 불량품 이상이 57개 이상의 확률이니까 당연히 이게 불량품의 확률값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문제 확률이 안 줘졌기 때문에 1번 조건을 분석해서 여기다가 0.0이라는 불량품의 확률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뭐 하죠? 또 다시 나는 정규 분포하는 거야. 2,500 곱하기 0.0이면 얼마야, 이거? 얼마니? (50이니) 콤마 50 곱하기 이거 얼마야? 50 곱하기 100분의 98 계산 지저분하네. 약분하면 여기 1 남고 2가 남고 다시 나누면 49 7의 제곱이 남네. 그치? 뭐 했니? 이항분포를 너는 정규분포화 하는 거야. 근데 정규분포화해도 표준으로 만들지 않으면 값을 구할 수 없겠죠? 다시 얘를 표준화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였어요? 불량품의 개수, 이건 y라고 하죠?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한다면 그 개수가 57 이상일 확률값이잖아. 됐지? 표준화시키면 안 써도 되는 건데 표준화시키면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걸 표준화해야 되니까 P, Z 57 마이너스 평균 50 표준표차 7 P, Z가 1 이상일 확률값 1까지 확률값이 나와있네. 0.34 1 이상의 확률값은 0.5 마이너스 0.34니까 정답은 0.16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랑 똑같은 게 밑에 있는 19번이야. 문제만 바뀌었지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2단계로 문제가 나눠져 있는 거라고. 어떤 2단계? 문제에서 마지막 결론 요구하는 거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해서 그 정규분포에서 얻어지는 결과물로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하려면 이항분포 이런 문제들 잘 보면 이항분포를 정리하다 보면 개수는 나와 있는데 확률이 안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야. 이것도 그래. 개수 2,500개는 개수로 나와 있잖아. 근데 불량품일 확률이 안 나와. 문제에서 보면. 근데 위에 있는 그 세 줄, 네 줄에서 불량품일 확률을 네가 직접 계산해서 조사해서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한 번만 다시 봐봐. 한 번만 정리할 거야. 자, 문제 다 읽어보셨으니까 이제 끝을 보니까 불량품이 57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불량품의 개수를 내가 확률 변수 y로 잡았다고 치자. 그러면 p, y가 57 이상, x로 써도 괜찮아. 상관없으니까. 57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얘를 표준화를 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다 표준화된 변수에 따른 확률값만 나와 있으니까. 표준화하려면 이 y에 대한 뭐가 필요하죠? y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이 그러니까 이 불량품 개수의 평균도 없고 표준 편차도 없다는 뜻이야. 왜 없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항분포기 때문에 따로 문제 주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이항분포네? 2500개. 여기 확률값을 몰라. 요 확률만 알면 이 자리를 메꿔놓고 이 자리가 메꿔지면 표준화 시킬 수 있을 테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값을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됐니?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야 결국은. 이항분포를 알아차리고 이항분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값을 조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딨냐면 여기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불량품의 확률값이 여기 나와 있다고. 근데 이 휴대폰 케이스의 무게도 확률 변수를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야. 확률 변수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확률 변수 x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평균 30, 표준 편차 5의 제곱을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됐니? 근데 불량품은 언제 나오나요? 40g 이상이면, 무게가 40g 이상이면, 무게가 확률 변수 x, 케이스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로 잡았는데 걔가 40 이상이 되면 불량품이 나와. 이걸 다시 뭐 하시면 되죠? 표준화 시키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고. 네모, 확률값. 이 네모를 여기다 갖다 끼면 돼. 여기 갖다 꼈으면 얘랑 얘랑 두 개 곱한 값으로 평균을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 다시 MPQ를 계산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그럼 얘네들이 계산이 되면 저절로 그다음부터 하나씩 다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수능에 나오고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나오면 4점짜리 나오겠고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기출이 된다면 보통 5점 이상의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5점 몇 점짜리로 100점 높은 문제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19번을 꼭 18가지 이용해서 19번을 꼭 과목 연습하셔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엄마. 그래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말 수업 시간을 선생님 죄송한데 다시 그 카톡으로 내일 중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아마 원래 하던 시간은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나올 때 이 통계 문제 일단 다 풀어서 가져오시고 채점 드렸죠? 채점하시고 일단은 저번에 연속까지 쌤 질문 받았었죠. 다른 안 받았던 것 같아. 왜 아니냐면 연속 뒤쪽에 니네 1등급 문제 질문 안 했었어. 아마 안 풀어서 질문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토요일 밤까지야. 그 다음날 넘기지 마. 그러면 토요일날 오전, 죄송해요. 금요일날 밤까지, 내일 밤까지, 그러면 토요일날 혹시 수업을 좀 앞으로 조금 일찍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금요일날 밤까지 너 주무시기 전까지, 마플 시너지 질문 있죠? 예, 그 뒤에 연속에 질문 안 했던 문제와, 그 다음 미분, 질문해야 될 문제 있죠? 그 질문을 보내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안 돼 있으면 너 토요일날 내내 남긴다. 집에 안 보낼 거야. 그때 막 울고불고 하지만 엄마 보고 싶다고. 안 보내줄 거야. 수혁이 알겠어? 그날 엄마 없어. 공부 안 하면 너 엄마 그날 없는 거야. 못 보는 거야. 엄마는 없어. 토요일 하루는 엄마 없는 거야. 너 울면서 공부해야 돼.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과제 해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질문 제대로 보내시고 네, 갑시다.